파츠의 아시다시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10여 년 정도 제로 웨이스트를 연구하고 있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 정도로 깊이 있는 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의 면을 보니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으시고,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서밋을 강연을 듣고 디자인을 할 맛이 나십니까, 여러분? 안 날 것 같아요. 디자인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 패션은 누구나 즐겁게 또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충족을 위해서 입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 많은 것들을 언제 고민하고 드디어 옷을 만들게 될까요? 그런 고민을 저는 22년 동안 패션쇼를 했고 25년 동안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쯤 디자이너로 컬렉션을 열심히 하다가요, 왜 파츠파츠라고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통 서울 패션위크 베뉴로 지금 바깥이 소란스러운데, 여기서 저는 2020년 SS 컬렉션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은 즐거워야 합니다. 지금 보신 옷이 특이한가요? 심플하고 간결하고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한 옷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컬렉션과 달리 이 컬렉션에는 두 가지의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두 섬유 조성률이 같다는 게 아니라 모두 한 개의 소재로 옷을 만들었고, 모두 접착 방식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모든 옷은 티셔츠, 팬츠, 자켓 다 머티리얼이 다를 것이고, 또한 봉제로 완성을 했을 것이지만, 이게 무봉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부 스포츠 브랜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빼놓고서는 한 가지 소재로 하이엔드 여성복 전체를 10여 년 동안 푼다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일이었지만, 이런 매번 숙제를 해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고, 결국은 흥미로운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파츠파츠가 그런 제로웨이스트의 과정을 10년 동안 운영하게 됐는지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패션쇼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트렌드를 보여준다. 그것도 제로웨이스트라는 컨셉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네, 파츠파츠 랩이라는 첫 번째 챌린지는 2011년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의 소재만 사용하겠다, 제로 웨이스트로 옷을 만들겠다, 디자인하지 않고 디자인하겠다, 이 세 가지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소재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한 가지의 소재는 재고 없이 계속 사이클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진 디자이너로서 충분히 필드에서 활동을 해보면서 앞서 말한 재고의 문제, 그 소재 부품의 사입, 이런 것들은 너무나 골이 아픈 일이었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그런 시작은 하나의 소재로 집중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만들겠다, 글로벌 고를 설정하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하나의 소재였고, 두 번째는 디자인을 하는 관점입니다. 매번 내가 드로잉을 하면 패턴사가 패턴을 뜨고 다시 옷을 만드는 곳으로 가고, 한 개 한 개의 과정이 전부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가, 그런 소모적인 일을 디자이너가 올해도 하고 내년 SS에도 하고 랩톱을도 하고 끊임없이 디자인실이
바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바쁘고 싶지 않다. 두부처럼 매일 먹는 생산품을 만들 수가 없을까? 독립문 멜리아스 같은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였는데 저 드레스의 왼쪽에 지느러미 날개 같은 곳을 상상해 보세요. 저기에는 다른 옷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 관찰을 잘하는 것이 디자이너고, 그리고 재단은 나중에 해라. 디자인의 관점을 좀 바꿨고요. 왼쪽에 보시는 건 대량 생산 사진이죠. 방글라데시 등 굉장한 그 노동 착취의 문제는 패션 인더스트리에 오명을 남기게 되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패션 인더스트리가 진보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규모로 이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계는, 옷을 만드는 기계는 비록 아니었겠지만 저 프레스 기계를 통해서 모두 옷을 만들고 30년 정도 공제를 했던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드디어 접착으로만 옷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내부에 만들게 됐죠. 원래는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술관에서 파츠파츠의 프로세스가 궁금하다. 파츠파츠는 최종 결과물이 옷이 예쁜가 미운가의 문제 이전에 어떻게 너희가 그러면 일을 하니 하는 것들을 조망한, 큐레이터의 눈으로 조망한 그 설계도인데요. 첫 번째가 개념 설계를 하는 과정이고, 모든 옷은 손과 발과 다리가 들어가는 토르소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므로 그룹핑이 될 수 있는 패턴을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놓고요. 소재는 사전에 재단이 됩니다. 모두 레이저 커팅으로 재단이 되어서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이란 트렌드에 맞춰서, 시즌에 맞춰서 재고를 남기지 않고 그때그때 즉각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조합물을 통해서 최종 아웃풋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의 소재로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쇼를 했다는데 어떤 옷이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패션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 파넬은 첫 번째 선언을 제로 웨이스트로 한 옷을 만들겠다 하고 패션쇼에서 정부 컬렉션에서 아나운스먼트를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넬은 이 파넬의 컬러만 체인지해도, 그리고 소매만 없어도 매우 다른 옷이 된다. 그리고 이 한 가지의 소재라는 것은 언제 어떤 부분을 잘라도 끝선이 올이 풀리지 않고 간결해서 그 상태로 입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접착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디자인의 옆에 날개를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가운데 유니크한 디테일도 땅바닥에 떨어진 디테일을 주어서 거기다 얹었을 뿐이고요. 첫 번째 컬렉션은 이 유니크한 소재로 38개 혹은 40개 이상의 피스가 나오는 트렌치 코트를 재단을 해서, 그 트렌치 코트는 장식을 다 떼어내면 심플한 드레스가 되기도 하고 원피스가 되기도 하고, 풀로 장착을 하면 저런 맥시한 트렌치 코트가 된다는 것을 이번 첫 번째 컬렉션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이고요. 2013년에 너는 어떻게 한 개의 소재로 만들어? 많은 기자들한테도 질문을 받았고 그게 가능해? 그랬고 실제로 판매장에서도 겨울에는 추워서 판매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했고요. 그러면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오프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연구가 그다지 그렇게 되지 못해서 10mm 정도 아주 두꺼운 네오프렌을 만들고 저런 쉐입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오프렌은 저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파츠파츠는 더 진보합니다. 그리고 150여 벌 정도의 옷을 만들고 남은 슬러지는 저 3개의 봉투에 담겨져 있었고, 그 3개의 봉투는 액세서리 혹은 명함, 그런 작은 디테일로 완성이 돼서 150개의 옷을 만들고 완전히 웨이스트 제로를 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네오프렌으로
그렇게 이제 선풍적인 한때 트렌드가 되기도 했고, 그럼 여름은 어떻게 하니? 그래서 경량 네오프렌이라는 얇은 소재를 직접 하게 됐고, 소재에 단조로움이 있습니다. 한계의 소재라고 인식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프린트들이 또 나왔던 그런 컬렉션이고요. 앞에 있는 그래픽 장식도 버려진 슬러지 필름들이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는) 스타일에 맞는 이제 웨이트가 많이 조절된 여러 형태의 네오프렌이 나오게 되고, 앞에 장식된 리터칭 혹은 텍스처도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한 가지의 소재는 다소 어렵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있고, 브랜드로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바람도 있었기에, 그렇다면 스트릿에도 이 소재는 충분히 소화가 된다. 그리고 스테이지로 옮겨서 스트릿 패션쇼를 전개했던 사진을 보시고 계시고요. 2019년에는 조금 더 네오프렌이지만 네오프렌 같지 않는 소프트한 네오프렌이 출시가 됩니다. 여름에 많이 입는 PK 네오프렌이어서 서늘한 감각이 있고 충분히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나오게 되죠. 파츠파츠의 소재의 장점은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오일이나 보통 면 셔츠를 입으면 하루에도 한 2번 정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재는 오일은 물론이고 열흘이나 한 달을 입어도 아울러이 똑같은 그런 소재여서 이런 유틸리티 웨어에 적합하고, 그렇지만 이게 한 가지의 소재로 풀어지지 않았다고 믿을 만큼 다양한 드레스업 혹은 드레스다운이 되는 컬렉션을 2019년에 선보였고요. 파츠파츠의 큰 장점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네오프렌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다양한 네오프렌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지기 재단이라는 곳에서 코리안 팬츠, 조선시대의 팬츠를 현대화한 작업이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복을 모티브로 해서 모던한 한복을 연출했던 실루엣 모두가 네오프렌입니다. 한글박물관에서 한글과 패션이라는 콜라보레이션도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했던 작업인데요. 네오프렌이기에 저런 쉐입이 가능하고, 물론 런웨이도 그렇지만 오브제가 될 수 있는 패션의 이야기에서 런웨이를 떠난 오브제로서의 전시가 있었죠. 자, 리움 뮤지엄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밑에 육각 바닥이 있어서 세우면 이제 이런 쉐입이 되는데, 우리가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레스 편판 기계에 들어가는 납작한 형태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처음부터 납작한 기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만 입체적인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디자이너들의 굉장한 고민,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그 접착 실험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어디에도 접착으로만 해서 여성복을 완성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럼 접착 실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행복이 가득한 집안을 매거진에서 3만 개의 독자 선물을 30주년 기념으로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런 강력한 아주 훌륭한 그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이 3만 개의 실험을 최초로 완성을 하고 자신감을 얻고 접착으로도 묻은 옷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획득한 계기가 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독특한 파츠파츠에 대해서 전시 요청을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챌린지인 파츠파츠에서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한 이 정도는 일주일 정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남은 분량입니다. 이 남은 분량 그 스스로가 가르쳐주는 디자인이 있으니 이 디자인을 가지고 매주 이제 디자인실에서는 금요일날 연구하는 날이고 이 슬러지가 보여주는 그 역할이 뭔지를 알아채는 것이 디자이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제품으로는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제품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런 슬러치들이 세컨 브랜드 PRT라는 이름으로 곧 런칭이 됩니다. 그대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세 번째 챌린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슬러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쪽 방에 보시면 제로웨이스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지 않아도 여기 오신 연사님이나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가방을 일단 셀렉하시고 왼쪽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슬러지들을 그대로 걸어놨어요.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제로 웨이스트 상태로 가방을 메이킹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암동의 파츠파츠 스튜디오에서는 매달 2회씩 제로 웨이스트 워크샵을 하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파츠파츠는 98년에 컬렉션을 데뷔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파츠파츠 CD로 여기 많은 그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옷이 바로 앞전에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재활용, 재활용하는 거 어렵습니다. 엄청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옷을 만드는 과정에도 그렇고 옷을 딱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부품, 소재를 사입하는 양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과정을 걸치시겠습니까? 디자이너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도구이고 이미 수요가 공급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식의 디자인 문제로 시작을 할까요? 옷을 예쁘게 만드시겠어요? 패션쇼 무대에 서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드림이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런 환경 이슈는 더 이상 이제 우리하고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미래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출발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파츠파츠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